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박하고 설통 관리하는 걸 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대박하고 설통은 재래식 사육 방법이죠. 예, 재래식 사육 방법인데 이게 좀 현 시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통 대개 보면은 그 고정관념 틀이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뭐 외국의 유럽이나 이쪽 서양정도 예전에는 한 300년 전 저기에서는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래식 사육 방법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세 가지가 바뀌었죠. 그죠? 소초. 예, 그리고 이제 계량, 저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토종벌로 얘기하면 계량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하고 이제 채밀 방법, 원심분리형이죠. 그죠? 원심분리형 채밀, 그걸 택했죠. 예전엔 유럽에도 우리 저기 마냥 내리는 방법이었죠. 지춤을 놔가지고 내리던가 아니면 밀랍, 그냥 집채 꿀같이 이렇게 먹는. 아직도 그 유럽 일부 그 시골 지역으로 가면 그런 저기 사육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뭐 그 사진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예, 그런데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과감하게 개량하는 이 저기를 많이 이제 이 사육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죠. 그런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육 농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졌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저기는 이 서양종은 한 110년 정도 됐는데 들어온 게 고종 때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록상으로 남아 있어요. 독일인 신부가 이제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110년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봉사물 그 생산량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뭐 그 몇천 년을 이 고구려 벽화에서 보면 이제 사육 방법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었어요. 일부 우리 조선 시대에선 몇 번 그 사육 기술이 좀 그 연구가 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전통으로 이어오지를 못했죠. 예. 고정관념 틀을 못 깬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그래요. 보리밥 새참하고 막걸리를 이제 갖고 가는데 집에서 이런 걸 이제 새참을 준비하려다 보면은 예, 옛날에는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서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뭐 이게 큰 당연시 되었으니까 이랬는데 이제 조금 근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양은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조금 양은솥이 나오고 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전기밥솥, 압력밥솥, 이걸로 보리밥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사육 농가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꼭 보리밥을 장작불을 떼서 가마솥에 해야만이 보리밥인가? 지금 뭐 간편하고 압력밥솥, 보리밥 지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더 맛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대다수 이미 뭐 저기로 많이 변했어요. 사실 이거를 가마솥에 이걸 하는 이 저기는 시골에도 이런 농가는 글쎄요. 몇 집이나 될까요, 과연? 그런데 왜 이거는 압력밥솥에 이거를 하면은 맛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꼭 사육 방법을 재래식 사육 방법을 고집해서 좀 농가 소득을 좀 올리는 방법, 이런 거를 왜 생각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올려본 건데, 예, 이건 고정관념 틀이 깨졌어요. 사실은 이 보리밥 짓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토종벌은 고정관념 틀을 못 깨고 있어요. 내가 사육을 하면서 나한테 벌을 키우는 목적은 수익이거든요. 수익을 내가 얼마나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인데,
왜 재래식을 굳이 고집해가지고 그 수익성을 높일 생각을 안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건데, 예, 옛날 깊은 산 절벽 밑에 놓는다고 토종벌 민가 마을에 안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벌이 사방 2km를 이 반경 2km 반경을 움직여요.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 반경 2km니까 4km거든요. 예. 다 따지면 4km인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육지에 4km 이내에 민가가 없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 토종벌을 키우는데 산에다 놓지 않았어요. 예, 산에다 놓지 않고 어디다 놨느냐? 이 집 담벼락이나 이 좀 아늑한 곳, 햇볕 잘 두고 따뜻하고 뭐 겨울 잘 나라고 옛날 우리 이 저기 뭐야 구들장 이 온돌이었으니까 그런 굴뚝 옆이라든가 이런 데 놔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집 가까운 데서 관리를 했는데 왜 요즘에 산에 갖다 놔야 된다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보면 재래식 사육을 하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강제 분봉이 안 돼서 불편해요. 그리고 채밀 후에 세력 보존이 어려워요. 그리고 군수를 늘리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신속한 질병 진단과 치유가 불편해요. 내금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육 방법으로 계량형으로 이거를 호환한다는 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헌태통은 이렇게 해요. 밑에 이제 이 돌 그냥 이렇게 고여놔가지고 이렇게 들락거리고 뭐 소문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근래에 와서 소문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밑에 그냥 틈으로 이렇게 들락거리게 만들고 했는데 대박통도 사실은 뭐 이거 소문을 이렇게 이제 말벌 퇴치 때문에 방어용으로 이렇게 소문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계량통은 이렇게 그냥 여러 저게 갖고 군집을 이루어서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산악지방에 왜 저게 해가지고 해놨냐 이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환태통도 이렇게 집 주변에 놨어요. 이건 근대 와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했어요. 관리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벌통을 지고 내려가야 되고 지고 올라가야 되고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관리도 힘들고 예. 뭐 수시로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죠 나는. 예. 물론 토종벌이 야생성이 강한 벌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키운다는 개념 그거는 이해해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사실은 제가 봉장이 토종벌 봉장 세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평지에 그냥 차가 들어가요. 차가 옆에까지 앞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에서 그냥 해가지고서 뭐 한 100여 통씩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전혀 불편한 게 없고 문제가 전혀 따르질 않아요. 근데 왜 그걸 꼭 이렇게 불편한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꿔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수지 계산을 따져봐야죠. 계산을 두드려보면 아는 거죠.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 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고정관념 벽을 깨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야생성이 강하다고 해가지고서 꼭 산에다 놔야 된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키워본 바로는 토종벌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제가 키워봤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관리만 잘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저기 하는데 위치적으로 토종벌을 사육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산이 깊고 해가지고 이제 굴곡이 많다 보면은 밀원 단위당 면적이 넓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굴곡이 많다는 얘기는 직선거리로 2km라고 그러지만 그걸 편편하게 펼쳐 놓으면은 사실은 한 3, 4km 그 정도 저기가 되거든요. 벌은 직선으로 한 2km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굴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호주나 이런 데는 평지거든요. 평지 2km하고
우리나라 그 이 직선 2km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굴곡이 많다는 얘기는 그걸 쭉 펼쳤을 때에는 그 이 호주나 이런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저기가 땅이 넓고 평지가 넓거든요.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오밀조밀한 게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경 2km 이내에 이내에 있는 이 따져 보면은 이 밀원수 밀집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볼을 키우기가 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양봉에서는 많이 살리고 있어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공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 저는 요거 파레트 한 장이에요. 파레트 한 장에 3통씩 나요. 파레트 한 장에 3통씩 놓는데 이렇게 놨어요. 대파봉전 이렇게 놨는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쓰러질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보다는. 그 차이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저기가 공간도 그렇고 작업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불리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필요할 때는 사양 호스를 깔거든요. 깔면 사양 호스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냥 가면서 이제 지금 요게 사양 호스예요. 사양 호스 여기서 호수 빼고 여기서 호수 빼고 여기서 해서 넣고 쭉 따라 내려가고 또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쭉 하는데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그래요.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한대통을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한두 통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두 통만 이런 형태로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 그냥 본보기로 보여지기식 그거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거 갖고 뭐 큰 수익이 창출되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촬영 거의 하는데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 건데 2월 달에 이제 볼을 깨운다고 봤을 때 얘네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3월 중순이 넘어서게 되면은 도망가요. 건드리면 잘못되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 초에 아니면 2월 말경에 잘라요. 이걸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미니소초 2장을 이렇게 끼워요. 센터를 맞춰 제가 이렇게 좀 파냈죠, 그죠? 파서 요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 파내고 여기 기존 이제 월동난 먹이장을 그냥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서 하면은 산란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 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산란이 많이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거 잘라내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란이 저기 하기 전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2월 때 저 같은 경우 2월 말경에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도망을 안 가요.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 알아요. 날이 추우니까. 그런데 여기 3월 중순이 넘어서면 날이 따뜻해지면 도망가 버려요. 자꾸 건드려서 귀찮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좋으냐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파내고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게 4월 달에 분봉 작업하기가 좋아요. 내금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조소를 다 하고 여기에다 이제 왕대를 달았거나 분봉료를 받았거나 이렇게 여기다 조소를 하면은 토종벌은 새로 지은 집에 조소한 집에다가 산란하는 걸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빼가지고 양봉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 양봉은 한 번 꿀을 채우고 빈 소방에다가 산란하는 걸 더 선호하고 토종벌은 꿀 채우기 전에 산란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꿀을 채우는 걸 선호해요. 생태 습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 해가지고 산란이 많이 되고 먹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빼가지고
왕대 달았으면 뭐 자연왕대 달았으면 그냥 빼가지고 그냥 한 장씩 이렇게 그 해도 되고, 그러면은 요거 갖고 세 통을 만드는 거예요. 요 한 장 한 통, 한 장 한 통, 여기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끼워주는 거예요. 끼워줘가지고 얘는 분봉용으로만 써요. 그러다가 이제 왕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다행히 이걸 내금을 해봤을 때 왕이 여기 붙어 있는 걸 봤으면은 그 왕을 빼내는 거예요. 예. 빼내서 여기 신앙이 이제 그 이 저기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왕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왕이기 때문에 질병에도 강하고 산란율도 높고 세력이 강해지고 이제 올 1년에 쉽게 얘기하면 가을 월동까지나 내년 봄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한 통 갖고 한 세네 통 만들 수 있어요. 한 네 통까지는 만들어요. 예, 그러면은 이 자연분봉 그 기다리지 말고 강제분봉을 하는 거죠. 그럼 한 네 통 정도 연간 해요. 본통까지 하면 5통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내고, 그 뭐 꿀을 따도 되고, 여기에 충분히 그 이 먹이장이 형성되고 산란이 되면 가액 거 이걸 파내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 채밀해버려 그 꿀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요게 이거 환태통으로 만든 거예요. 대박은 뭐 이거 대박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대박도 마찬가지예요. 대박도 요게 그 이 소초가 5장 들어가요. 그러면 한 3장 정도, 한 2장 정도 모서리 한쪽에 남기고 3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서 하면 똑같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봉하기도 좋고 통수 늘리기도 편하고 왕가리도 쉽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될 수 있으면 그 3월 초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이거를 끼워줘야 돼요. 그러면 4월 중순에 이거 가지고 분봉이 가능해요. 그래서 통수를 늘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좀 하면 좋고, 예, 그래, 통가리, 대박도 그렇게 했죠. 그죠? 대박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남긴 거예요. 집을 남겨놓고, 저기를 한 거죠. 이걸 소초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통수를, 이 분봉 작업, 저기를 하려면, 한 6통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요거보단 좀 유리하죠. 그죠? 예, 그래, 미리 이 작업을 해서 하면은, 굳이 대박이나 환태통을 고집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분봉을 좀 더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통수를, 그리고 자연분봉만 받지 말고 강제분봉을 함으로 인해서, 좀 뭐라 그럴까, 분봉 작업이 좀 편하도록, 예, 분봉이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골 아파요. 그거 받으려면은, 저도 뭐 이렇게 낮은데 안전 거만 전 사실을 봤는데, 높은 거 그냥 힘든 건 내비둬요. 아이, 그래, 나 싫다고 가니까, 잘 살아라,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리고 뭐, 동네 이제, 이 빈통 놓은 사람들, 받으면 기분 좋아하니까 그냥 그래, 그대로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이 전략을 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설탕 했을 때는, 예,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이제 점일 공간, 이렇게 하고 육아 공간, 산란 공간, 이렇게 하는데, 한대통 이게 이렇게 이제 소문을 중간에 여기 안 낸 거죠. 밑에 바닥으로 달라가게 하는데, 이렇게, 이 자국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선풍 작업을 해가지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결로가 생겨요,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위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드는데, 위에를 콱 황토로 막더라고요. 그러면 수분이 날아갈 곳이 없어요. 빠져나갈 곳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로가 생겨요. 그럼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 그러면 말벌이나 이런 게 대들어요. 달달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자꾸 대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전멸하는 거죠. 그죠? 말벌이 들어갈 틈이 생기면 말벌이 들어가서 공격하니까. 예, 그래서 참 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도복 맞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예,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형태가 되면은 분봉 작업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 청주에 사시는 우리 김대립 씨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제 이렇게
대박이나 이런 걸 많이 선호하고 처음에는 초기에 지금은 이제 개량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분봉 작업을 잘해요, 그 양반은. 예, 이거 갖고 이걸 잘라가지고 하는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고 마는데 전부 다 개량통으로 바꿔버리죠, 그냥. 예,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샘플로 저는 뭐 그 이 몇 통씩 두세 통씩만 이게 그 이 환태통도 그렇고 대박통도 샘플로 그 이 몇 통 키워보지 전부 다 개량통으로 바꿔요. 그래서 혹시 그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놨나 보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고 그걸로 끝이지. 제가 이거 갖고 뭐 그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분봉 작업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니 소초를 이용해서 그렇게 분봉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야 환태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위에를 파내더라고요. 파내고 엎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거꾸로 엎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서 여기 이제 그 꿀이 이 조밀됐던 공간을 파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그 해게 하는데 이 위에가 벌은 위에서 꿀을 채워 내려오지 위에서부터 산란을 해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위에 이 저기가 위에는 안 채우더라고요. 밑으로만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하구나.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걸 자료는 올려놨는데 예, 좀 불편한 건 있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예, 계량형으로 이제 이렇게 이 뚜껑을 저는 만들어요. 맨 위에 칸에는 이렇게 그 홈파인 게 있어요. 홈파인 걸 한 칸 넣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홈 없는 걸로 이렇게 대박을 두 가지로 팔아요. 판매를 해요. 홈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자재 파는 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렇게 반대박 가지고서 이렇게 저는 위에 이제 그 이 합판으로 막고 그리고 이렇게 공기군형을 환풍기 저기를 해서 철망으로 막고 통풍이 되게끔 그리고 이렇게 개포를 덮어요. 개포를 덮고 이렇게 살짝 해놓고 이걸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냐면 통풍이 잘 돼 볼통 안이 쾌적해요. 항상 선풍 작업하는 방향이 양봉하고 틀려서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데 빠져나가는 건 이제 위로 빠져나가죠 공기가. 근데 그때에 꿀이 그 들어오는 많이 들어올 때는 선풍 작업을 해갖고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앞전에 본 건 환태통이나 위에를 탁 막았을 때는 밑으로 저 결로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뭐 냄새도 글로 나가고 달달한 냄새 그러니까 도봉도 덤비고 그러는데 뚜껑을 해서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근육으로 달달한 냄새가 빠져나가. 그럼 소문 있는 쪽으로 도봉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뚜껑 있는 쪽으로 이 벌이 많이 이렇게 집중하는 게 보여요. 도봉하려고. 왜? 거기서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예. 그래서 도봉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 습을 많이 제거할 수 있고, 예. 볼통 안이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그 효과를 남기죠. 근데 뭐, 구멍이 뚫리면 뭐 꿀 안 채워. 근데 아니에요. 잘 채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구멍이 너무 크고 이 대박을 이거 지금은 정밀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정밀하지를 않으니까 이 틈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많았어요. 대박과 대박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개미도 들어가고 하면은 그 토너벌이 꿀을 그쪽 부분은 잘 안 채우는 경향이 있어. 양봉은 여기 만약에 그런 틈이 있다면 양봉은 여기다가 프로폴리스를 갖다 꽉 채워서 막아요. 근데 토종벌은 잘 안 막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틈이 있으면은 이제 개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소충 저기도 하고 소충 같은 경우에는 알을 여기다 놓으면은 얘가 부화를 하면서 애벌레는 냄새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애벌레가 들어가서 이제 피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지금은 뭐 테이프가 이런 테이프가 많으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두르면 돼요. 예. 그리고 정밀도가 요새는 좋기 때문에 탁 고이면은 틈이 안 생겨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요런 게 저기다 하고 여기 이제 망사되고 개포되고 해서 개미소충 침입 방지하고 대박통엔 한풍 그 되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이 철망을 대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탁 덮어 놓은 거예요. 덮어 놓으면 예, 바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예. 계량통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대박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소문도 계량통으로 바꾸는 거죠. 예, 여기 그 소문인데 이걸 이제 그냥 그 옛날 저기에는 그냥 팠어요. 이거를 이렇게 파가지고 버리터 만들게 했는데 이건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소문을 이렇게 대놈으로 인해서 도봉이나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환타통 같은 경우 바닥에 여기 그 버리터 만들거든요. 소문 겸 이러다 결로로 해가지고 흘러내린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태통 밑에 이런 자국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버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동 말벌도 들어가요. 틈이 크면은. 예,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요. 예, 재래식 사용 방법에서도 그것도 좀 굳이 그 재래식으로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현대적인 그런 방법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좀 편하고 그렇게 관리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리고 저도 또 그렇게 해보니까 그 제가 볼을 판매를 하다 보면은 굳이 대박통에다 넣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 요구대로 그걸 그때 넣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몇 통은 이제 봄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박 그 이 저기나 소초를 미니 소초나 한태통에 미니 소초 넣던 거 가지고 분봉 작업을 한 걸 이제 드리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키우기 편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대박통도 이렇게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점일 공간을 만들고 뭐 양봉이나 토박이나 똑같아요. 점일 공간 꼭 위에다 만들고 여기다 이제 산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서양 정보는 뭐 중간에 이런 데 틈만 있으면 그 왕대를 변성왕대나 이런 자연왕대도 이렇게 만드는데 토종포는 꼭 끝에다가 변성왕대를 만들든 자연왕대를 만들든 끝부분에다 만들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면은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러면 나중에, 월동 관리하기도 쉽고, 또 먹이장을, 양봉을 이용하거나 해서 먹이장을 만든 거를, 겨울에, 넣어주는 것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 두 장을 붙이면은 이제 39cm, 39cm가 되죠. 그래서 계량통에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재래식 사육 방법도 이렇게 좀 관리하기 편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예, 이제 분봉했을 때에 요게 분봉판이거든. 한 장 격리판을 막죠. 격리판 옆에 자동 사양기를 이렇게 대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4월 달이면 아직 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먹이하고 위에다가 이제 이 화분은 손바닥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위에 얹어주면은, 화분떡도 그렇게 넣어줘요. 이제 위에다가 넣어줘서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분봉판을 이렇게 했다가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중소 3 이렇게 해가 쭉 늘려나가요. 그러면, 이제 5장 하고도 조금 더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지고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세력이 많이 강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걸 분봉할 수 있거든요. 분봉 작업해서 한번 하면은 4월 한 말경에 분봉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하면 한 5-6통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2개를 끼우면은 계량통으로 갈 수 있고 39cm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한 장씩 하면은 그렇고 토종과 양봉도 교미상 만들 때는 사실은 요거보다 더 작은 요거 반만한 크기로 더 교미상을 만들어요. 그게 교미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토종벌은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미니소추 하나 가지고 하면 분봉이 잘 돼요.
예, 전혀 문제 없이 분봉이 잘 되는 그런 그 세력이 크다고 해서 분봉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거 두 장 해놓으면 그 계량통 한 장 크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한 장씩 해도 되고 언제 하느냐에 따라 봄에 하는 게 분봉 이 교미도 잘 되고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조금 늦은 시기에 하는 건 한 두 장벌 정도로 갖고서 하는 게 좋고, 예, 그래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한 장 하고 격리판 만들어서 대고 격리판 이렇게 딱 붙이고 거기다가 자동 사양기 하나 다 대고서 자동 사양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5장이 되면 자동 사양이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선 정리체매를 해내는 거예요. 정리체매 꿀 다 빼내고서 이제 꼬꾸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사양 안 해도 되는 거니까 5월 달이 되면은 꽃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5월 이 중순 넘었으면은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예, 보통 이제 5월 달 되면은 꽃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럼 이 정도 세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빨리 정리체매를 해내는 거예요. 설탕 들어간 거 다 빼내고 그리고 이제 꽃꿀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체미를 해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뭐 저기 하면은 이 5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사용을 하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세력을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채미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이때는 뭐 사양제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9월 말 지나서 10월서부터는 또 하나 빼내고 꿀 다 빼서 버리고서 다시 요렇게 저기를 넣는 거죠. 그래서 겨울모기를 저밀하게 하고 겨울보를 이제 받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차츰 이제 압축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편하게 이제 관리하는 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환풍구도 만들고, 뚜껑도 달고, 이거 상판 위에 막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밀 다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런 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점일된 거 한 칸, 두 칸, 그러면 잘라서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다 자꾸 맡겨두면 안 돼요. 벌은 양봉도 그렇고 밑으로 많이 붙어요. 여기 점일공과 여기에 밀봉을, 밀개를 해버리고 나면 벌이 거긴 잘 안 가요. 관리를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든지 소충이 들어가. 소충은 이 주변에, 이 주변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산란을 하면은 그게 부화가 되면 애벌레가 가는 거니까 아주 조그만한 놈이 바로 들어가요. 한 10분도 안 걸려 들어가는 저기가. 형태간지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 다 파먹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 나올 틈이 없으면 이제 나방으로 저기 환태가 되고 나면 못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지네끼리 교미를 해. 그래서 계속 산란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파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빨리 뺏어서 내가 보관을 하면은 벌이 있는 한은, 벌이 세력이 강하면은 저기가 소충이 못 되들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 예, 제가 이건 그냥 그림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잘라라. 예, 잘라서 제가 산란 저기가 이런 형태로 되니까 사실은 이 유가실하고 여기는 봉판이거든요. 예, 봉판. 여기는 이제 저기 산란실 충판이에요. 그건 조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해서 빨리 하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재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 점일 공간은 빨리 잘라서 여기까지 여기 잘라서 빨리 보관해 버리고, 예, 여기 이제 점일 어느 정도 먹이 저기 5월달 저기 지나고 나면은 약간의 먹이만 있으면 돼요. 약간의 먹이만 있으면 그날 들어오는 꿀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채워 나가거든요.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예, 해서 뺏기거든요. 여기 이 꿀을 많이 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벌이 게을러져요. 일벌들이. 그리고 약간의 저기 꿀이 안 들어오는 약간 그러니까 반듯하게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좀 이 저하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벌들이 밖에 안 나가. 그럼 벌이 이제 하니까 위에까지 올라가 봐.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꿀이 지네가 저장해 놓은 거를 몰라, 인식을 안 해. 여기 먹이가 많네. 그럼 어떡하냐? 다시 밑으로 물어내려.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미 얘는 그 숙성이 된 꿀이기 때문에 수분이 21%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꿀이기 때문에 다시 선풍 작업을 해서 수분을 증발시킬 필요가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달달한 냄새가 안 나. 그럼 자극이 안 돼. 여왕이. 그럼 산란을 잘 안 해. 세력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랄 거 잘라서 빨리 보관해 놓고 내가 뭐 채미를 해서 이 보관을 하든 아니면은 그대로 그 이 집채꿀로 보관을 하든 해서 내가 관리하는 게 안 뺏기고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서 하고 겨울 될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아까도 얘기했죠. 예. 9월 말까지 다 그 하고서 그러고서 밑에 이거 이제 그 이 산란 그 이 저기 있는 통증판이 있으면은 그냥 두고 했다가 다 나오고 난 후에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그죠? 모기장. 요게 어떻게 돼요? 미니소초가 요만큼 내려와요. 3칸, 1칸, 2칸 반. 예. 요건 띄워놓는 거예요. 예, 띄워놨다가 겨울 모기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9월 말이나 이제 10월 저기 되면은 이 모기장이 여기 많이 있는 경우엔 10월에 해도 돼요. 해가지고 여기 저장돼 있는 거 다 하고 얘네들이 이제 다 출방하고 나면은 체인지를 해주는 거죠. 얘를 해놨던 거 얘. 요거는 이제 소초 그대로 있는 거. 이거는 사양 그 설탕꿀이니까 겨울 모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고서 위에 턱 얹으면은 요 겨울모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해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죠. 잘라서 보관하자.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말 이후에 이제 그 채밀이 다 저기 하면은 저는 이제 5월 말서부터 채밀을 시작하는데 자꾸 보관해요. 이 말통에다 자꾸 보관했다가 이런 교반기에다가 이제 넣고서 다 쏟아 붓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어가지고 한꺼번에 섞어요, 이거를. 1년간 한 걸 섞어서 다시 받아요. 이제 말통에 담든 뭐, 소분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간, 채밀 한 꿀을 한꺼번에 다 섞으니까 1년간 뜬 꿀이, 꽃꿀이 다 섞이는 거죠. 봄서부터 가을까지 핀 꽃들이 다 섞이면 진짜 토종꿀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꺼번에 섞어버려요. 예. 그래서 보면, 대박을 잘라야 하는 이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벌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관리를 하면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커요. 관리도 잘하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꿀 다 하고 나서, 이 토종벌은, 10월 말, 11월 초까지도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은 뭐 산란 겨울벌 받으면 되거든요. 겨울벌 충분히 하는 게 10월 달 이후에 겨울벌을 받아도 충분해요. 되게 양봉은 9월 달 9월 중순 전에 겨울벌을 다 받아야 돼. 근데 토종벌은 추위에 강하고 또 보면은 하니까 10월 말까지도 산란을 하는 저기가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자극 사양을 하는 거예요. 9월 말까지 하고 나서 9월 말 지나고 나면 꽃이 해가지고 꿀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많은 먹이 더 안 될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굳이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 들어오는 꿀은 그냥 겨울 먹이로 준다 생각하고 설탕 사용을 하면은 같이 섞여요. 그게 그래서 겨울 먹이 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건 뭐 몇 푼 안 되는 건데 따져봐도. 그런데 충분히 이미 그때 9월 말 지나고 나면은 주변에서 피는 꽃들 보면은 다양하지가 않아요. 겨우 국화꽃, 국화꽃, 소국이나 뭐 이런 쑥부쟁이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들어오지. 그건 뭐 겨울모기로 줘도 큰 문제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쑥부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 이후에서부터 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남은 거 이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연연할 거 없어요. 그거 그냥 겨울 모기 사양하는데 설탕하고 그 꿀 좀 섞어서 준다 생각하면은 크게 뭐 아까울 것도 없는 그런 형태예요. 예. 그래서 그 뭐 그 미리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볼통 이거 점일장을 빼내야 하는 이유예요. 예. 그래서 뭐 굳이 그 두면은 자꾸 소축만 생기고 뭐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띄어가지고 대박을 띄어서 잘라서 보관을 해서 이 집채꿀로다 그냥 보관을 했다가 가을에 한꺼번에 저기 채밀 주물러서 꿀을 내리던가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때그때 그 꿀을 내려가지고 꿀로다가 이렇게 그 말통에다 보관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걸 굳이 벌한테 맡겨서 관리를 누가 더 잘할까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벌이 더 잘할까요? 어차피 벌은 이미 밀개해서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막아 놓으면은 수분도 잘 증발되지 않아요. 밀랍의 밀도 있기 때문에 수분도 증발 안 되고, 단 이제 시간이 이제 숙성의 그 시간이 필요로 한 건데, 숙성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누구도 벌도 관리 안 하고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숙성은 어떤 인위적인 저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 저기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온도, 예, 온도하고 어떤 그 해충의 피해 이런 정도 관리하는 건데 그 정도라면 사람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벌이 하는 것보다는. 예, 그리고 공간이 안에 그 내부 공간이 넓으면은 벌한테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육아 온도를 34.5도, 35도, 34, 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넓으면은 그거를 저기를 대필려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조그마한 난로 하나 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평 정도 사용하는 난로를 하나 놨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그게 2평이 된다면은 별로 효과가 없잖아. 그죠? 근데 한 평보다 작게 쓴다면은, 저기는, 보온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잖아. 그죠? 그 보온 온도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예,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산란이 좋아지고, 나중에, 새로운 새끼벌이 태어났을 때 수명이 길어요. 만약에 육아온도 1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제가 언제 한번 자료 올려놓은 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1도가 떨어지면 수명이 열흘 이상 짧아져요. 예. 그런 저기가 아주 피해가 커요. 예. 그래서 만약에 3도가 저기 한다 그러면은 벌의 수명은 일주일도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연구 결과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그런 거니까 육아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저기 하면 엄마가 춥게 지낸다거나 그러면 애가 왜소하게 태어나든가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충분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자꾸 넓게 둘 필요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온도 관리가 잘 되게 작은 공간. 압축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압축 자꾸 벌 키우는 분 대다수한테 물어보면은 다 압축을 원하지 압축을 하라고 그러지 자꾸 이 공간을 넓혀줘 이건 아니거든요.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건 처음에 벌을 처음 키우는 분들이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빨리 크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압축을 시켜야 벌이 잘 커요. 튼튼하고. 예. 그래서 총정리 해보면은 군수보다는 세력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에요. 왜? 100통 키우는 사람이 세력에 꿀 하나도 못 드는 거 하고 10통 키우는 사람이 이 세력을 저게 빵빵하게 키워가서 만약에 10통 키워가지고 꿀을 5마리를 떴다면은 누가 이기는 걸까요? 누가 득이 됐을까요? 통수로 자랑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수익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세력을 강하게 키워야지만이 벌이 없으면 꿀 못 따요. 벌이 세력이 좋아야 꿀을 많이 따요. 예, 그런데 통수가 많다고 해서 꿀을 많이 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세력도 없는 약한 그런 벌 100통 있으면 뭐예요? 세력이 강한 열통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력이 강하게 붙여놓으면 온도 관리도 잘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하면은 설탕 사용 그 저기를 겨울 모기를 이렇게 이제 세 칸을 뭐 두 칸이 됐든 이렇게 해가 세 칸 이제 그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을 붙이거든요. 왜 세 칸이냐? 미니 소스 길이가 두 칸 반이에요. 예, 그걸 띄어놨던 거를 다시 대붙여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월동 포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 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 늘릴 때 사용을 하면은 요게 먹이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걸 갖고 이제 분봉을 하든가 또는 이제 꽉 저 분봉 다 해가지고 세력을 이제 5칸을 키웠는데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으로는 꼬꾸리 이제 그 밑으로 집을 달아 내려가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얘는 잘라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 겨울모기장. 돌아올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겨울 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꼬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채밀이 필요가 없어요. 정리채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밑에 이 세 칸이니까 네 칸째서부터는 전부 다 그냥 꼬꾸리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월동목이 비축할 필요도 없고 다시 쓰고 어차피 이건 뭐 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저기니까 집이니까 그건 뭐 필요 없어요. 뭐 채밀할 필요도 없잖아요. 설탕 들어갔는데 뭐하러 채밀해요? 그냥 두면 되는 건데 월동목이 그 저기로 장으로다가 돌아올 겨울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토종꿀에는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있어요. 이 수양벌, 그러니까 양봉꿀은 이런 색상이 안 나와요. 예, 이게 토종꿀의 특성이 색이 이래요. 황금빛도 나고, 맛과 향이 더 진하고, 예, 그래요. 왜 진할 수밖에 없냐? 여러 가지 꿀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대박 이제 하면 이렇게 다 해가 훑어내가지고 이렇게 쥐쭈물 넣어서 꿀을 내리는 거죠. 그죠? 예. 집채꿀도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집채꿀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상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벌을 키우는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지 자랑하려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수익만 많이 올리면 돼요. 그게 장땡이에요. 돈 버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